과거 보안이라고 하면요, 이 고객에 의한 비밀번호라든지 보안 매체 등의 보안 서비스 형태였다면 이제는 고객의 개입 없는 방식으로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들이 제시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핀테크 보안 기업이죠. 아톤의 함성진 경영전략본부장과 함께합니다. 파괴적 혁신을 위한 금융보안의 변화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아톤의 경영전략실장을 맡고 있는 함성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큰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주제로 치면은 파괴적 혁신을 위한 금융보안의 변화라고 좀 다소 좀 거창하게 나갈 수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그리고 제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용자 인증 관점에서에 대한 보안을 좀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번 포럼에서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는 빅블러 시대, 첨단 기술과 사회 변화에 따른 이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 이 현상에서 우리 고객들은 금융업에 대해서 또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려고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먼저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그 기술에서 금융 보안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업계에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당면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핀테크 부문에 대한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우성장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급성장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중국 자본에 대한 어떤 좀 아주 특별한 이슈가 있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작년도 이제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포털사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한 5, 6년 전 대비해서 핀테크라는 단어 자체가 한 100배 이상 그 검색에 대한 어떤 관심도, 그러니까 엔드유저, 고객에 대한 관심도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또 다시 보면 핀테크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디지털 금융 또는 최근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테크핀이란 어떤 비슷한 영역 안에 있으면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이 핀테크에 대한 관심도, 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는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장표를 보시면 기존 IT 기업들은 온 오프라인 결제 시장을 중심으로 은행, 카드사들과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제휴를 함으로써 그 자신들의 플랫폼 경쟁력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통기업들 또한 모바일이나 온라인 커머스 시장을 장악하면서 고객의 소비, 지출 방식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현 이미 오래됐죠. 그리고 또 금융당국의 노력, 다양한 규제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고객으로 하여금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되고 있고, 또 서비스들은 그런 고객들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통 금융기관의 일부 위기가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전통 금융기관 대비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를 살펴보면 기존의 전통 금융기관들은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본인들의 금융 서비스, 이 대부분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요즘 트렌드인 비대면 서비스에 많이 넣어서 고객들이 대부분의 서비스들을 지점을 가지 않고 비대면 채널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핀테크 기업은 몇 가지 기능에 집중하거나 또는 기존과 완전히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그리고 차별화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기존의 금융사들을 제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사업 비용과 관련된 어떤 저비용 고효율의 결과를 입증하고 있기도 한데요. 또 이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운용에 따른 이율 혜택 외에도 이커머스, 채팅, 차량 호출 등과 같은 기존의 생활 서비스와 접목해서 영위할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의 장점을 소비자들은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성장에 따라서 이제 가파른 성장이, 밀레니얼 세대의 성장에 따라서 이제 금융 서비스도 핀테크 서비스도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짐작하시겠지만 이런 서비스들을 직접 써보고 판단함으로써 시장 변화를 주도하는 세대는 2030 세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좀 더 선호하고 등록금 인상이나 학자금 대출과 같은 취업난 부담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전통 기관들의 주 수익원인 대출 서비스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 반면에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자라왔었던 어떤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맞춤형 서비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고객의 니즈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금융사들의 서비스도 맞춤형 금융 서비스로 계속 지속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술적 변화 속에서 금융 서비스 내에 있는 보안에 대한 인식 또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서비스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대부분의 국내외 금융사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수립하고 또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을 수립하면서 또 중요한 부분이 비대면 채널에 대한 부분인데 비대면 채널 개선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인터넷, 모바일 채널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고객 여정에 대한 부분이 조명되고 있는데요. 보통의 금융 서비스들은 고객의 유입, 사용자 인증, 그리고 서비스 탐색, 그리고 중요 거래가 일어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는 사후 관리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서비스를 하나하나 거쳐갈 때마다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사용자 인증을 꼭 거쳐가야 되는 어떤 서비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곳에서 고객들은 아주 큰 페인 포인트를 겪게 됩니다. 이런 프로세스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인증 서비스들은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패스워드리스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비밀번호의 습격인데요. 다보스 포럼으로 잘 알려진 월드 이코노믹 포럼을 보면 이미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나 아니면은 기술 전문 컨설팅지인 가트너에 따르면 이미 보안에서의 가장 큰 위협은 비밀번호다 또는 어떻게 하면 비밀번호를 없앨 수 있냐라는 이런 시사점을 계속 던지고 있고 그 비밀번호 존재의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하는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밀번호에 의존하는 인증 방식의 문제점으로는 반복적으로 공격을 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브루트포스 공격이나 아니면은 중앙화된 서버 저장 구조에 대한 공격. 또 이뿐만 아니라 아까도 계속 조명되어 오던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어떤 보이스피싱. 그리고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의 비밀번호를 자기 스스로가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서 공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프로세스의 변화를 통해서 구현 가능한 다양한 방식의 패스워드 리스트 인증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 사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인증 방식이 예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싱글 팩터 어센티케이션의 사례인데요. 스마트폰 자체를 그 인증 토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스마트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번호가 IMEI 값이 있고 또 스마트폰 내에 탑재되어 있는 유심 내에 유니크한 번호가 IMSI 값이 있습니다. 해당 값은 이미 정해져 있는 유니크 값이기 때문에 그 기기에서 그 해당 서비스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간단하게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서비스 연동 기반의 인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익숙하게 사용하고 계신 구글로 로그인, 카카오로 로그인, 네이버로 로그인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생체 인증 분야도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지문으로 시작해서 이제 홍채, 안면 인식, 정맥 인식, 심지어는 최근에는 음성 인식까지 나오는
생체 정보를 활용한 인증 방식이 있겠습니다. 이런 싱글 팩터 어센티케이션 외에도 멀티 팩터 어센티케이션에 대한 부분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고객들이 사용하고 계신 OTP 서비스가 있는데요. OTP 서비스의 기본 구동 방식은 클라이언트에, 말하자면 휴대폰 클라이언트에 탑재된 알고리즘에서 발생한 어떤 일련 번호, 그리고 동일 시간에 생성한 은행에서 이제 금융기관의 서버에서 발생시킨 일련 번호가 동일해야만 해당 인증을 이제 통과시켜주는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각자 생성한 번호를 매칭시켜서 사용하기 때문에 멀티팩터 인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메일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 카드 인증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스마트 카드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에 어떤 특정 슬롯에 꽂아서 IC카드 인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스마트폰을 활용할 경우에는 스마트폰 뒷면에 터치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인증을 이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로 팩터 인증인데요. 가장 진화된 인증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은 다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로 카드사들이 결제 승인 과정에서 사기거래 탐지를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3월 13일 14시 현재 시간에 롯데백화점에서 10만 원짜리 물건을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불과 1시간 후에 부산 또는 해외 어디 장소에서 결제가 일어나는 승인 요청이 카드사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상거래로 탐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 승인 취소 또는 승인 거래를 아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추가적인 인증을 요청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은 일부 유통사에서도 좀 이제 응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매일 보내던 저희 집 주소로 많이 비싸지 않은 물건을 배송을 시킵니다. 그때 굳이 비밀번호를 넣지 않고 인증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저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리스크가 크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인증을 간소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서비스가 구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은 계속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은 아주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사기 거래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어떤 거래가 이제 침입을 하기 위해서 발생했을 때 해당하는 변수값들을 반영함으로써 이 FDS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좀 쉽지 않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유사한 사례로 보면 아주 쉬운 케이스 스터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항상 구글 계정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요. 구글 계정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태블릿 PC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휴대폰에서 로그인을 할 경우에는 이런 노티스가 여기 중간에 빨간 박스에 있는 노티스가 이제 송출되게 돼 있고요. 거기에서 단순히 버튼만 누르면 새 기기에서 로그인이 되는, 비밀번호를 넣지 않는 이런 방식의 인증이 있겠습니다. 최근 더 재미있는 사례로는 이동통신 3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패스 앱도 그 안에서 제공되고 있는 패스 로그인이라는 기능입니다. 심지어 이 기능은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계정 정보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존에 알고 있었던 휴대폰 번호가 계정이 되고 그곳에서 휴대폰 번호 로그인에 요청이 오면 패스 인증 앱이 호출되고 지문 인증만 또는 지문 인증이 하기 싫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넣을 수도 있는데요. 이 간단한 인증 절차를 통하면 바로 어떤 제휴처에서 온라인 인증,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제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의 두 번째 내용으로 시스템 드리븐 시큐리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전략적 측면에서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10년도에 소개되고 최근에 아주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보안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개념의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은 어떤 사용자, 어떤 디바이스 시스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아까 다른 IoT 보안에 대한 세션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PC, 모바일, IoT, 웨어러블, 심지어 앞으로는 자동차까지 모든 기기들이 다 네트워크에 연결이 될 거고요. 그 접속 가능한 디바이스는 무수히 늘어나고 있어서 아까 말씀에 따르면 400억 개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한 이 대부분의 채널에서는 유의미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과거의 보안이 주요 시스템에 이제 철옹성 같은 어떤 방화벽을 쌓아놓고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침입자에 대한 어떤 진입을 막는 그런 방식의 보안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방식보다는 최근에 우리가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를 배합해서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 구조에서는 서비스의 세분화된 접근 통제나 모니터링 관리 체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그런 어떤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적 측면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거의 제 기억으로는 2010년에서 한 2015년도 정도에 이제 금융권에서 한참 스마트폰 기반의 금융 서비스들을 출시할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보안 3종 세트로 불리는 솔루션들이 있었습니다. 백신, 그리고 키보드 보안, 그리고 앱 위변조 방지, 이 정도의 서비스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코드 난독화나 아니면 역공학 방지 기술을 통해서 해커가 코드를 판별하게 하기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코드 자체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술도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제로팩트 인증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FDS도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주요 기술 중 그 사용자 간편 인증에 영향을 주는 상용화 기술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모바일 금융 서비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하드웨어 OTP나 보안 카드 등을 사용했어야 했는데요. 이걸 항상 들고 다녀야 됐었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기능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내에 Secure Element라고 하는 아주 안전한 보안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OTP나 보안 카드가 이행해야 될 또는 인증서가 이행해야 될 하는 어떤 행위를 그 안에서 처리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주로 그 안전한 영역을 만들 때 화이트박스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구현하는데 그 적용 범위가 이 기술을 활용해서 OTP나 인증서를 이제 인증서 업무를 처리하는 그 고객사의 적용 범위가 이제 1금융권을 넘어서 2금융권 그리고 비금융권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서비스를 보여드리면 이제 국내 선도 은행의 사례인데요. 먼저 이체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자금 이체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런 다음에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체가 완료되었죠. 아주 오래전엔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정도 보안으로 이 정도 프로세스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OTP나 또 다른 인증수단을 사용했어야만 했죠. 하지만 지금은 계좌 비밀번호를 넣으면서 그 뒤에서 모바일 OTP가 백그라운드로 동작을 하면서 이미 투팩터의 인증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름으로써 실제로는 보안성도 강화하고 편의성도 잡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앞서 고객 여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 본 다음에 어떤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 대한 그 어떤 활성화에 대한 양상을 보니 특정 은행에서 모바일 OTP를 도입하시고 계속 활성 사용자 수는 우상향 되었습니다. 물론 해당 서비스는 은행에 대한 다른 서비스로 인한 노력, 마케팅, 그리고 여러 가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추가가 일어났을 거로 생각은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앞단에서 사용자 인증 부분을 개선해 준 부분이 아주 유의미하게 작용했으리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보안 패러다임의 전환. 그 세 번째로 새로운 고객 접점의 등장으로 이제 보안 공격점의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오프라인 금융에 있어서 금융에 있어서 오프라인 영업점과 콜센터 외에는 특별한 채널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이후에 PC 모바일뿐만 아니라 신규 접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핀테크 서비스들과의 제휴도 있고 또 오픈 뱅킹 서비스 활성화로 인한 타 금융사와의 제휴, 그리고 뿐만 아니라 AI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홈과 같은 별도의 기기들과도 함께 연동이 되어야 되는 거죠. 머지않아 이런 부분들은 금융 서비스에서 중요한 토픽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IoT 서비스에서 IoT 환경에서 금융 보안을 검토할 때 저희가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많은 어떤 다른 기기들과의 연동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기기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양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수준의 알고리즘을 돌려서 보안 체계를 갖추고 보안 수준을 담보하고 싶지만 실제 저사양 기기에서는 해당 알고리즘이 돌아가지 않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 해당 프로토콜이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실제 디바이스,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서버에 이르기까지 엔드투엔드 보안에 대한 어떤 정책 수립이 이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안드리는 건 금융보안의 혁신을 위한 세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 책임이 아닌 시스템 중심의 보안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한 보안 설계가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인증에 대한 부담을 조금만 줄여도 고객 만족도는 현격히 올라가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객 경험을 증진할 수 있는 보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새로운 환경을 준비하는 보안, 여러 가지 기기가 연결될 수 있다는 IoT 시대에 대한 보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더 이상 금융 서비스에서 보안이라는 부분이 서포터가 아닌 이네이블러로서 인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특정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시나리오보다는 어떤 서비스 자체, 금융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 인증은 그 이네이블러로서 인식되어야 한다라는 가정에서 서비스 기획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현재 유튜브 채팅창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한 가지 먼저 꼽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보안 매체도 늘고 있다. 향후 핀테크 보안 업황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지금보다 패스워드 인증 방식이 더 간편화될 텐데 그렇다면 어떤 방식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지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예, 지금 맞는 말씀이시고요. 핀테크, 아까 제가 두 번째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핀테크 산업은 계속 우상향으로 성장하고 있고, 특히나 금융당국에서 노력해 주시고 있는 만큼 금융혁신 관련된 어떤 서비스들도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급격히 계속 성장하는 양상은 변함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비밀번호가 들어가던 비밀번호가 들어가지 않던 거기에 인증 서비스로서의 발전도 지속 이루어질 텐데,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느냐에 대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최근 전자서명법과 같은 어떤 법령들도 지금 어떤 국회에 오려가려고 준비 중에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떤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말하자면 공인인증서에 대한 의무화가 폐지된 지는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국세청이나 민원24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공용으로 계속 여러 가지 인증 서비스를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관에서도 조금 또 다른 어떤 기업에서도
계속 채용하려고 계속 이용하려고 노력을 해준다면 한 가지 서비스가 한 곳에서만 인증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인증됨으로써 고객들은 편의성을 계속 느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의 함성진 경영전략본부장과 함께하셨습니다.